테슬라, 엔비디아, 오픈 AI. 이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를 심어도 현실에서 일을 시키려면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 선생님은 논문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없습니다. 30년간 같은 프레스를 돌린 60대 기술자의 손끝에만 있죠.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그 손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수년간 문을 닫은 제조업체 5만 6천 곳. 대기업 협력사부터 동네 금형공장까지 그 안에 쌓인 수십 년치 경험이 기록 한 줄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로봇에게 현실을 가르칠 훈련 데이터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피지컬 AI 시대, 가장 비싼 자원의 정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단연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섰죠. 56개의 자유도를 가진 관절, 360도 회전하며 50kg을 번쩍 들어 올리는 힘,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걷든티 버티는 내구성.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는 아틀라스에게 최고의 로봇상을 안겼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를 12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개 직후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은 약 24조 원이나 치솟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5년 380억 달러,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2030년까지 연간 출하량 25만 대, 연평균 성장률 69.7%를 내다봤죠.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AI와 로보틱스에 5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미국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픈 AI는 피규어 AI, 피지컬 인텔리전스 같은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소프트뱅크로부터 400억 달러, 약 7조 원을 수혈받았죠.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문을 닫은 제조업체가 5만 6천 곳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폐업 시 평균 부채가 1억 4천만 원, 폐업 비용만 약 4천만 원에 육박하죠. 경기도 시흥, 인천 남동공단, 대구 성서산업단지. 한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공장 골목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늘어섭니다. 언뜻 보면 두 뉴스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미래를 여는 축제이고 다른 쪽은 과거가 저무는 풍경이니까요. 첨단 로봇과 동네 금형공장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개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수십조 원을 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저 사라져가는 공장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오픈 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엔스로픽의 클로드까지.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했죠. 위키피디아, 논문, 뉴스, 소설, 코드. 인류가 수천 년간 축적한 문자 데이터를 몽땅 집어삼킨 겁니다. 그 결과 AI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의사보다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판독하며 몇 초 만에 논문 수준의 글을 써냅니다. 디지털 뇌는 사실상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천재적인 뇌가 모니터 안에 갇혀 있다는 점이죠. 챗GPT에게 용접을 해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접의 정의, 역사, 종류, 안전 수치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치를 들고 철판을 붙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중력이 뭔지 느껴본 적도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말이죠. 모니터 속 챗봇이 말실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틀린 문장은 지우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로봇 팔이 용접 토치를 1도만 잘못 기울여도 불량품이 쏟아집니다. 자율주행차가 핸들을 1cm만 어긋나게 꺾어도 사고로 이어지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시장이 2024년 2200억 원에서 2031년 14조 5천억 원으로 7년 만에 6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현대차가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상치 못한 벽이 나타났습니다. 로봇의 몸은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센서, 프레잼, 투자를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몸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CES 2026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VLA 모델입니다. 시각, 비전, 언어, 랭귀지, 행동, 액션을 통합한 이 기술 덕분에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고 언어 명령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스스로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죠. 문제는 이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방대한 실물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챗GPT는 인터넷 텍스트를 긁어 모아 학습했습니다. 수십억 개의 문장을 읽고 언어의 패턴을 익혔죠. 그런데 로봇에게 용접을 가르치려면 뭘 보여줘야 할까요? 용접이란 금속을 녹여 붙이는 것이라는 문장 10,000개를 읽혀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토치를 잡고 철판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불꽃의 색깔을 보며 온도를 가늠하고 손목에 전해지는 미세한 저항감을 느끼는 과정이 데이터로 필요합니다. 쇠를 자를 때 칼날에 걸리는 저항의 크기, 나사를 조일 때 적정 토크에 도달하는 순간의 감각, 기계가 고장나기 직전에 내는 미세한 진동 패턴. 이런 데이터는 센서를 아무리 많이 달아도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정교하게 돌려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실제 현장에서 실제 기계로 수년간 작업을 반복하며 축적해야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떤 서버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문에도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 같은 작업을 반복해온 숙련공들의 몸속에, 그리고 그들이 일해온 공장의 기계와 공정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폐업하는 56,000개 공장이 전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직원 10명 남짓한 영세 업체들이죠. 빨대를 만들고 나사를 깎고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평범한 공장들입니다. 하지만 피지컬 AI에게 필요한 건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경험 데이터입니다. 30년간 같은 프레스 기계를 돌린 기술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계가 내는 소리만 듣고도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압니다. 진동 패턴이 평소와 0.1%만 달라져도 알아챕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금형 온도를 2도 낮춰야 불량이 안 난다는 것도 몸으로 알고 있죠. 이런 지식을 학계에서는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이 암묵지야말로 로봇에게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AI는 매뉴얼에 적힌 것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현장의 진짜 노하우는 매뉴얼에 없습니다. 감으로 해라는 말 속에 수십 년의 경험이 압축되어 있죠. 정밀 감속기 하나가 로봇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시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수십조 원을 들여 로봇의 몸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로봇에게 어떻게 일하는지를 가르쳐줄 데이터가 없습니다. 한국은 제주도 서너 개 크기의 땅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까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숙련공들이 배출되었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분들의 손끝에 축적된 경험,
그것이 지금 피지컬 AI 시대의 가장 값비싼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챈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AI에서 뒤처졌다. 챗GPT 열풍이 불 때 수많은 기사가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거대 언어 모델 경쟁을 벌이는 동안 일본에서는 눈에 띄는 AI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피지컬 AI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 시장을 보겠습니다. 로봇 관절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려면 이 부품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의 75% 이상을 일본 기업 두 곳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소형 정밀 감속기 시장의 70%를, 나브테스코가 대형 RV 감속기 시장의 60%를 독점하죠. 테슬라의 오피머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도 이 일본제 부품 없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은 더 극적입니다. 화나, 야스카와, 가와사키, 이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 공장에 로봇팔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용접 로더, 반도체 공장에 정밀 조립 로봇, 상당수가 일본에서 왔죠. 일본이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반세기가 넘습니다. 1970년대부터 모노즈쿠리, 즉 장인 정신을 국가 철학으로 삼았죠. 핵심은 기술자 대우와 노하우 보존이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1964년 첫 감속기를 실용화한 이래 60년간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숙명공이 은퇴하기 전에 그들의 작업 방식을 문서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후배에게 전수하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했죠. 영세한 동네 공장도 함부로 폐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쌓인 경험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화려한 발표회를 여는 빅테크가 아니라 묵묵히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제조업 강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5만 6천 개, 최근 수년간 문을 닫은 한국 제조업체의 숫자입니다. 2024년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1970에서 80년대에 공장을 일으켰던 창업주들은 이제 이른을 훌쩍 넘겼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폐업 시 평균 부채가 1억 4천만 원, 폐업 비용만 약 4천만 원에 달하죠. 자녀들은 기름때 묻는 공장 대신 깨끗한 사무실을 원합니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납품 단가는 깎이니 버티다 못해 문을 닫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공장 문이 닫힐 때마다 그 안에 축적된 수십 년치 경험이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30년 경력 금형 기술자의 손끝 감각, 프레스 기계의 미세한 진동 패턴을 읽어내는 눈, 소리만 듣고 불량품을 잡아내는 귀, 이 모든 암묵지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은퇴하면 30년 노하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공장이 폐업하면 수십 년간 그 기계에 축적된 공정 데이터가 영원히 소멸하죠. 일본이 60년간 장인의 노하우를 국가 자산으로 보존하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가 반세기 넘게 쌓아올린 것을 한국은 지금 스스로 흘려보내고 있죠.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평범한 공장, 평범한 기술자들의 평범한 경험, 그것이 로봇에게 현실을 가르칠 훈련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매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 쇠퇴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교과서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방법이죠.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공장, 기계, 공정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BMW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샌는 힘계 공장 전체를 가상 공간에 구현했습니다. 직원, 로봇, 건물, 조립 부품까지 모든 요소를 시뮬레이션하죠. 그 결과 계획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30% 향상됐습니다. 2025년 가동을 시작한 헝가리 데브레첸 전기차 공장은 실제 건설 2년 전부터 가상에서 먼저 작동했죠. 현대차 그룹도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고 아틀라스 로봇을 미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상 공장의 진짜 가치는 로봇 훈련장에 있습니다. 현실 공장에서 로봇을 훈련시키려면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합니다. 실수할 때마다 불량품이 나오고 사고 위험도 있죠. 하지만 디지털 트윈 속에서는 로봇이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 훈련이 가능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6년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열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훌륭한 훈련장에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BMW와 엔비디아가 가상 공장의 외형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어떻게 용접하는지, 불량품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가르쳐줄 데이터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한국 숙련공들의 경험입니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폐업 직전 공장들을 찾아가 숙련공들의 작업을 정밀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모션 캡처 센서로 손동작을 추적하고 압력 센서로 힘 조절을 측정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작업 패턴을 촬영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 이식하면 은퇴한 기술자의 30년 노하우가 AI 선생님으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AI 혁명하면 유리 건물 속 개발자들을 떠올립니다. 수십억 달러 투자, 화려한 신제품 발표회. 하지만 진정한 피지컬 AI 혁명의 마지막 퍼즐은 그곳에 없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 용접 불꽃에 그을린 장갑 안에, 수십 년간 같은 기계를 돌려온 거친 손끝에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을 일으킨 이름 없는 기술자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불려나가 기계를 고치던 분들. 이분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창한 단어의 실제 저자였습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회로를 다루던 손. 조선소에서 거대한 철판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붙이던 눈. 동네 금형공장에서 하루에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던 몸. 그분들의 경험이 이제 AI 시대의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창업 1세대 기술자들은 빠르게 은퇴하고 있고 그들의 노하우는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가 60년간 쌓아올린 것을 한국은 매일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미 성숙했고 현대차 그룹은 128조 원 가치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이 일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는 의지입니다. 숙련공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AI 시대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 이것이 한국이 피지컬 AI 시대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정한 AI 혁명은 화려한 발표회장이 아니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공장에서 쌓아온 경험. 그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데이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